예, 주말 잘 보내셨죠? 네. 잠깐만요. 유튜브 쪽에 목소리 잘 들리십니까? 네네. 어서오세요. 네. 자, 일단, 네, 오늘은 조금 5분 정도, 네, 조금 늦게 시작했습니다. 네네. 예, 어서오세요. 네. 자, 일단, 오늘은 저번에 한번, 이제, 지난주에, 이제, AI는 좀 과열됐고, 그죠? 네, 과열됐지만 계속 올라가고 있죠. AI 말고 이제 로봇 테마주들이 좀 괜찮을 것 같다. 이제 그런 말씀들을 좀 많이 드렸는데, 로봇 테마주들이 오늘 좀 올라갔어요. 그래서 저기 이제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들, 그 다음에 바닥에 있는 종목들, 그다음에 중간 허리 정도에 있는 종목들 움직이는 게 다 조금씩 틀려가지고 오늘은 이제 지수랑 이제 시황 얘기 좀 짧게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로봇 테마주들 움직인 거 좀 설명해드리려고 준비를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우주항공 관련주들 좀 움직이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에 오늘 어딥니까? 국회에서 이재명 씨 체포 동의안 그게 이제 부결됐거든요. 부결됐는데 아무튼 뭐 그게 그 결과 때문에 시간에서 좀 이제 종목들이 움직이는 게 있습니다. 그거 얘기해 드릴 거고 체크만 좀 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저출산 관련주들이 지난주 금요일날 음봉 맞고 오늘 또 급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쭉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봇 관련주들은 오늘 두산 로보틱스라고 있어요. 두산 로보틱스가 지금 상장된 기업은 아닌데 두산그룹 이제 계열사거든요. 근데 두산 로보틱스라는 회사가 연내에 이제 상장할 것 같다. 뭐 그런 기대감이 좀 나오면서 좀 로봇 테마주들 급등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같이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목이 조금 잠겨 있어서 양해 좀 해주세요. 네. 자, 그러면 좀 보죠. 네. 일단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다우지수는 하락을 했어요. 마이너스 1% 이상 하락 마감했고, 나스닥 지수도 1.6% 하락 마감을 했는데 장 초반부터 하락을 했고요. 그냥 그 상태 거의 유지하면서 끝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최근에 2월달에 미국에서 2월달에 발표한 주요 이제 지표들, 뭐 CPI라든가 뭐 PPI, 그다음에 최근에 발표한 게 PCE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연준에서 이제 물가가 잡히고 있느냐 안 잡히고 있느냐 뭐 그런 거를 이제 확인하는 그런 지표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지표들이 그러니까 지수죠. 이런 물가 지수들이 자꾸 예상치보다 자꾸 높게 나와서 미국이 이제 금리 인상을 뭐 0.25가 아니라 혹시 0.5% 빅스텝을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만약에 미국이 또 빅스텝을 해버리면 요번에 우리나라는 금리를 동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금리 차가 다 벌어지니까 또 이러다가 문제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우려들이 뉴스를 타고 많이 나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인들이 좀 투매를 좀 하는 것도 있어요. 아무튼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나스닥 지수 하락을 하고 있는데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그냥 일단은 꺾일 자리에서 꺾이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3월 22일이에요. 그러니까 3월 달에 미국이 금리 인상을 결정하는 날이 3월 22일인데 아직 이제 한 달 좀 안 남았네요. 그죠? 아무튼 한 3주 정도 남은 건데 그때까지는 계속 이런 뉴스를 가지고 계속 흔들 거예요. 3월 22일이면은 거의 3월 말이죠. 그죠? 네. 쉽게 얘기하면은 미국이 0.25% 금리 인상을 할지 0.5% 금리 인상을 할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모르겠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계속 그걸 가지고 언론에서는 불안하게 기사를 쓸 거고 그 기사를 보고 개인들은 많이 불안해 하겠죠. 언제까지요? 3월 22일까지. 미국 시간으로 3월 22일이니까 우리나라는 3월 23일 날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3월 거의 말까지는 개인들은 금리 인상 이것 때문에 덜덜덜 떨 거고요. 3월 22일 날 미국에서 금리 인상 그게 결정이 돼도 또 그 다음에 금리 인상 또 언제 하냐 이러면서 또 덜덜덜 떨 겁니다. 그래서 연초에 이제 개별주 테마 장세가 열려도 개인들이 돈을 못 버는 이유는 이제 그런 것들 때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거꾸로 더 열심히 평소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못 버는 돈을 여러분들이 버셔야 되니까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은 이제 그 미국 증시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급락 마감을 했는데 그럼 이제 그 여파 때문에 아침에 우리나라 이제 코스피 지수도 하락 출발했거든요. 그래서 좀 빠졌어요. 장중에 마이너스 1.6%까지. 근데 꼬리를 감고 끝났고 이게 오늘 뭐 나올 수 있는 최선이었던 것 같아요. 네, 코스피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지수는 오늘 아침에 여기도 하락 출발을 했는데요. 그렇게 많이 하락한 건 아니고 0.5% 하락 출발해서 끝날 때는 플러스 0.18%로 뭐 끝났습니다. 그래서 뭐 잘 끝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네. 이 정도면 최선이죠, 진짜. 그죠? 네. 별로 영향을 안 받았어요. 그래서 이것만으로도 강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작년에 미국이 조금만 떨어지면 그냥 훅 나가 떨어졌어요. 금리 인상에 금자만 나와도 떨어졌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러거나 말거나 거래량이 여기 대비 조금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떨어져도 괜찮고요. 뭐 조금 올라가도 상관없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횡보만 해주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돈의 흐름에 대해서 짧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돈의 흐름. 일단 지금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은 대형주보다는 이제 코스닥 위주로 하시는 게 유리하다고 코스닥 쪽에 있는 테마주들 그죠? 위주로 하시는 게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보죠. 뭐냐면 자 일단 이거부터 보죠. 지금 이제 그 환율인데요. 그러니까 주식 대형주가 코스피 지수 특히 코스피 지수하고 대형주가 많이 올라가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수급 매수 주체가 있어야 될 텐데 일단 원달러 환율을 보시면 뭐 환율이 좀 많이 올랐죠. 오늘 1.3% 급등한 거거든요. 지난주에는 이제 지난주까지는 덜 오르고 좀 참았었는데 오늘은 좀 세게 올랐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12월 초까지 올라갔는데 만약에 좀 더 올라간다고 하면 여기까지도 1350원 전후까지도 가능해요. 네. 이제 그건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 원달러 환율만 올라가는 건 아니고 N달러 환율 그 다음에 중국 위안화도 조금씩 올라갑니다. 네. 우리나라만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지난주까지는 좀 참다가 오늘 좀 많이 올라간 거죠. 근데 원달러 환율이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수급의 변화가 약간 있는데 1월 달까지 2월 중순까지도 외국인들이 꽤 사줬거든요. 근데 잘 보시면 오늘 보세요. 외국인이 좀 팔아요. 거래소에서. 기관은 전반적으로 샀는데 금융투자가 많이 팔았고요. 근데 외국인은 코스닥을 안 팔았죠. 샀죠. 오히려 좀 샀어요. 잘 보시면 일별 현황으로 보면 최근에 환율이 좀 오르기 시작하면서 외국인이 그전에 대체적으로 순매수를 좀 해줬는데 지금은 약간 매도세를 보여줘요. 그전에 왜 1월 달에도 많이 보여드렸지만 1월 초부터 보시면 외국인이 계속 샀거든요. 그죠? 그랬는데 2월 달 들어서서 초반에는 괜찮았습니다. 2월 한 중순까지도 대체적으로 매수세였는데 최근 들어서 좀 매도를 많이 해요. 그쵸? 지난주에도 거의 매도 많이 했거든요. 거의 한 3일 동안 매도를 좀 했고 순매수량은 굉장히 적고요. 네.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외국인이 우리나라를 떠나고 있다 그 소리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대형주를 사줄 사람이 없다는 거죠. 코스피 쪽에 대형주를 보통 외국인들이 대형주를 많이 사니까 대형주가 올라갈 가능성이 낮은 거죠. 거기다가 아까 보셨지만 기관은 대체적으로 매도세거든요. 매수 주체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 우리 회원들한테 보여드린 뉴스인데 요즘에 그 20대 30대 있죠. 20대 30대들이 뭐라고 있냐면 비트코인하고 주식 하던 20대 30대들이 지금 어디로 갔느냐, 경매 시장으로 왔답니다. 경매. 전국적으로 보면 경매 낙찰자의 20% 5분의 1이 2030이고 최근 그죠? 네. 그리고 서울 지역은 35% 정도,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죠. 그 다음에 경기도도
30%가 넘는데요. 이게 다 일로 갔어요. 작년 초에는 송환이 살아가더니 작년 초에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경매 들어갔어요 지금. 그리고 최근에 그 고객 예탁금 낮에 회원들 다 보여드린 건데 여기서 짧게 한번 해드릴게요. 잠깐만요. 최근에 이걸 보세요. 고객 예탁금 이게 늘어나면은 주식시장으로 돈이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인데 작년 내내 줄다가 현재 늘어나는 게 없죠. 이게 뭘 뜻하겠어요? 사람들이 주식시장으로 안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 여기서 추가 큰 폭락이 나올 가능성이 낮아요. 그리고 여기 MMF 있죠? 네. 자, 이거 보시면 저번에 한번 보여드렸죠. 그때 이쯤에서 보여드렸을 거예요. 네. 근데 이게 더 훨씬 많이 늘었다가 좀 줄긴 줄었는데 그래도 여전히 많아요. 자, 이제 돈들이 다 주식시장 바깥에 주변에서 돌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면 종목들이 주식이 잘 갈까요? 못 갈까요? 무지하게 잘 갑니다. 항상 개별주 테마 정세가 화려하게 펼쳐지기 전에 꼭 개인들은 여길 떠나 있어요. 물론 이해는 해요. 많이 힘드니까. 근데 그걸 이겨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긍정적인 거는 뭐냐면 이게 신용이거든요. 신용이 안 늘어나다가 2월 한 초부터 슬슬 늘어나기 시작해요. 신용이 늘어나면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이거는 좋은 거예요. 개별 종목에서 신용이 늘어나는 거는 좋을 때보다 나쁠 때가 훨씬 많거든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전체 이거는 이제 증시에서 신용 자금이 늘어나는 거는 좋은 겁니다. 요즘에 지수 횡보하면서 안 가죠. 근데 신용이 늘어나죠? 뭐겠어요? 이게 테마주들 끌어올리는데 큰 힘이 돼줘요. 외국인 요즘에 팔고 있죠. 기관도 팔고 있죠. 2030 추경에서 잘하는 친구들 지금 부동산 경매 뜬다고 나가 있죠. 이제 비트코인에 디고 주식에 디고 다 겨보니까 이제 따라잡기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이제 낙폭과대를 노리는 거. 주식이랑 똑같아요. 상따 하다가 추경 매수하다가 딘 사람들이 나중에 낙폭과대도 잡거든요. 너무 힘드니까. 2030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무 힘들어서 심리적으로. 거기다가 MMF도 많이 거기 돈 많이 들어가 있고 고객 예탁금은 안 늘어나고 있고 신용은 늘어나고 있고. 이게 뭐냐면 대형주한테는 다 불리한 해석이 되고요. 개별주 테마주 쪽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별주 테마주 장세가 맞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긍정적으로 보시면 돼요. 네. 이쪽이 맞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여기 유튜브 쪽에 얼마나 들어와 있는지 한번 보세요. 별로 안 들어와 있죠? 평상시에보다 또 적어요. 맨날 이거 신기록 쓰는 것 같아. 네. 왜 그러겠어요? 시장이 굉장히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면 꼭 저렇게 사람들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것도 이제 조만간 개별주가 지금 가고 있어요. 벌써 조만간이 아니에요. 가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개별주 테마주가 더 많이 갈 거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앞으로도 내일이면 2월 말일이죠. 개별주 테마주 위주로 공략들을 잘 하셔가지고 수익들을 좀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걸 볼까요? 로봇 테마주들 지난주에 얘기 좀 했었죠. 오늘 로봇 테마주부터 쭉 한번 보면서 테마주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잠깐만요. 사튼 하나 띄우고요. 지금 이제 AI 테마주들 있죠. AI 테마주들은 끝난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과열되어 있는데 오늘은 뭐 크게 관계 없어요. AI 테마주들은 크게 관계 없고 뭐 관계 있기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라온피플 이런 거 이게 뭐냐면 뒤에서 움직인 거거든요. 뒤에서. 그러니까 이제 아직 앞에서 한번 들었다 놓은 건데 지난주에 이제 급등 많이 했던 AI 관련주들은 좀 쉬는 편이었고 아침에 좀 겁을 주더군요. 뭐 셀바스 AI 같은 거 10%는 9% 10%씩만 빠졌다가 올라오면 그랬는데 크게 가지는 않았습니다. 대신에 이제 뭐가 많이 갔냐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로봇주들이 가죠. 근데 이게
제목에다 그렇게 써놨잖아요. 로봇 테마 2차 상승 파동 가능성. 이제 그걸 분석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작년이랑 재작년에 테마주 가던 거하고 또 틀려요. 이게 자꾸 바뀌거든요. 무슨 저기 밀라노도 아니고 패션 업계 제가 패션은 진짜 모르지만 뭐 유행 그 패션 업계 막 유행 그 바뀌듯이 그죠? 네. 뭐 하여튼 금방금방 바뀝니다 지금. 테마주도 또 달라요. 작년이랑 또 달라요 지금. 네. 재작년이랑 더 많이 다르고. 네. 지금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제가 여기에서 부정적으로 얘기했었고요. 여기서부터 긍정적으로 얘기하기 시작했고 최근에는 이쯤에서는 좋게 얘기했죠, 그죠? 네. 근데 이게 뚫었단 말이에요. 뚫었는데 지금 이제 막 되게 많이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테마 움직이는 게 지금 얼마나 웃기냐면 옛날에는 과거 한참 전에는 대장주가 A라고 하고 부대장주들을 B라고 하고 그 다음에 뭐 그냥 A를 대장주, B를 뭐 후발주, C를 잡주라고 할게요. 맨 마지막에 가는 게 있거든요. 네. 테마가 가면 과거에는 무조건 A가 가고 A가 가야 B도 가고 C도 갔어요. 만약에 A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B도 떨어지고 C도 떨어졌어요. A가 5배, 10배 가잖아요. 그럼 B는 0.5배 아니면 100%, 뭐 100%, 50%, 100% 이게 다예요. 수익률로. 네. C는 마지막에 상한가 하나, 옛날에 15%짜리 상한가 한두 개 뽑고 끝. 네. 가다 말거나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운명 공동체였어요. 같이 가고 같이 간다. 네. 근데 이제 2년 전, 3년 전, 그러니까 코로나 때하고 저기 대선주 한창 할 때 있잖아요. 그때는 A가 가다가 A가 과열되잖아요.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으면 A가 가다가 과열이 돼요. 3배, 4배 올라가서 그러면 그 다음부터 멈춰요. 멈추고 B가 가요. A가 만약에 5배 갔다 그럼 B는 한 2배, 3배 이게 또 과열되죠? 멈춰요. 그리고 C가 가요. C는 50% 적게 가는 거는 뭐 10%, 20%도 있는데 50% 정도? 100% 미만으로 가고 끝나요. 근데 지금 어떠냐면 또 다른 게 A가 가잖아요. A가 막 가요. 과열되잖아요. 그 이제 B가 막 가요. 그럼 B가 과열되잖아요. C도 막 가요. 그 이제 과열됐으니까 이제 멈추고 스탑, 그죠? 멈춘 다음에 줄줄이 오르고 쉬고 해야 되거든요. 순차적으로. 근데 그게 아니라 잠깐 멈춘 줄 알았는데 또 가요. 또 가고 B는 뭐지? 근데 C는 또 가요. 그러다가 여기서 멈칫거리면 또 B가 가고 말이 점점 이상해지죠? 예, 설명이 안 돼요. 네, 좀비 같아요. 살아있어요. 멍한 것 같은데 살아있고 막. 좀비 영화 한 편이라도 보셨죠? 네. 이상해요. 그 중요한 거 뭐냐면 안 내려와요. A건 B건 C건 안 내려와요. 이해가세요? 안 내려온다니까. 각자 따로 움직여요. 자, 설명을 먼저 해드린 이유가 있거든요. 자, 차트를 보죠. 1월 초부터 삼성한테 이제 투자를 받았죠. 유상증자 참여했으니까. 그래서 시원하게 갔어요. 3만원대 초반에서 8만원까지 갔으니까 3배 가까이 갔어요. 그리고 딱 한 달 쉬었어요. 한 달 쉬고 또 가요. 이런 차트가 자주 나오냐고요? 아니라니까요. 잘 안 나와요. 요즘에 참 보기 드문 차트 많이 나옵니다. 시가총액이 벌써 1조 7천억 원이 됐어요. 그러면 얘 가면 뒤에 있던 로보스타 이런 것도 따라가거든요. 보니까 어때요? 가거든요.
네, 악보 좀 제끼려다가 말았어요. 근데 그러면 이제 맨 뒤에 있던 건 로보티즈라고 있어요. 로보티즈. 그 이거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로보스타랑 비교했을 때 이거는 C예요. C. 잡주는 아닌데 C그룹이에요. C그룹. B그룹도 아니고. 근데 이게 신고가 내면서 가버립니다. 거래 터트리면서 27%. 아까 상한가까지 갔다가 풀린 거예요. 살짝. 이게 더 세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신고가를 내긴 냈는데 조금밖에 안 냈잖아요. 그죠? 그러면 동생들은 신고가를 거의 못 내요. 근데 지금은 제껴요. 그냥 있어 봐봐. 그냥 제껴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것만 있느냐? 뒤에 보면 유일 로보틱스 있죠? 앞에서 난리 지겼던 거? 아직 저 밑에 있어요. 나쁜 건 아닌데 상대적으로 뭐가 안 맞죠? 그러더니 유진로보 원래 열심히 올라와 이것도 네, 좋은데 아까 좀 못 찍혔단 말이에요. 솔직히 아까 그 누구예요? 로보티즈보다 유진로봇이 여기 1월달에 더 잘해놨거든요. 근데 이거보다 로보티즈가 더 빨리 가요. 아니, 호재가 나와서 그러겠죠. 맞아요. 근데 그래도 예전에 아무리 호재가 좋은 게 나와도 서열이 있었거든. 서열. 강아지들 요즘 많이 키우시겠죠, 그죠? 강아지도 서열이 있지 않습니까? 걔들 키워보시면 다 아시죠? 서열이 있더라고. 자기들끼리 서열을 또 정하더라고. 여기도 서열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서열 따위가 없어요. 휘리노버 이거 유진노버시랑 같이 가는 건데 네. 앞에 이거는 거의 상한가거든요. 이거는 네. 막 섞어놨어요. 네. 왜 우리 카드 치면 카드나 화투 같은 거 해보시면 패를 막 섞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서열이 있었는데 그걸 막 섞어놓은 것 같아 지금. 뒤죽박죽이에요. 근데 가기는 다 가요. 안 가는 게 아니라 모아 데이터 에너지를 모으더니 또 가요. 차트가 다 달라요. 미세 하이텍 스르르르르 빠지더니 3일 동안 또 훨씬 걸려요. 어떻게 보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보다 수익률이 더 좋아요. 3일 동안만 따지면. 어떠세요? 뒤죽박죽이죠? 쉽게 얘기하면 뒤죽박죽이고 다르게 표현하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각자 개인 플레이라는 개인 플레이. 제가 축구는 잘 모르지만 진짜 무슨 저기 그 브라질이 최강 중에 한 나라 아닙니까? 축구 잘하는 유명한 나라. 네. 거기 막 그 국가대표 선수들 같아요. 그냥 뭐 각자 그냥 개인기가 엄청난 거예요 지금. 그 테마주들이 지금 이러면서 가고 있어요. 이러면서 바닥에서 TPC 진짜 요번에 안 갔던 로봇 테마주거든요. 예전에 로봇 테마주 우두머리였어요 이게. 근데 지금 힘을 못 쓰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좀 가더라고요. 이거하고 스맥 이런 거. 스맥은 지난 2주 전인가? 그때 한번 들었었죠. 네. 옛날의 대장주들, 옛날 로봇 테마주. 네, 그 사이에 로봇 관련주들이 많아졌죠 되게. 아무튼 로봇 테마주들이 2차 파동이 가능하냐라고 아까 써놨는데 사실은 벌써 가고 있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보면은 이제서야 가는 것 같지만 다른 종목들 보면 이미 뚫어버렸어요 지금. 그러면 뭐 하시면 되겠어요? 지금 로보티즈를 사셔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모아 데이터를 지금 사야 되겠어요? 아니죠. 이렇게 될 거를 찾아야죠. 회사 괜찮은 걸로. 그죠? 회사가 괜찮은 거는 뭘 고르시는 거냐면 로봇 테마주 중에서 뭐 이렇게 저평가된 기업을 찾으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수익 내고 팔 때까지 안전한 회사를 찾으라는 거예요. 테마주를 왜 사시는데 로봇 관련주를 왜 사세요? 테마주로 가기를 원해서 수익 내기를 원해서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이왕이면 네, 돈가 운상이라고 이왕이면은 이제 뭐 좀 그죠? 실적도 좋고 사장님도 좀 잘생기고 뭐 다 좋으면 좋겠죠, 그죠? 네. 그런데 그렇게 훌륭한 기업을 사실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10%, 20%, 30%, 50% 이상 수익 나면 파실 거잖아요. 회사가 아무리 좋아도. 그럼 뭐겠어요? 재무 건전성, 안정성 정도만 확보한 기업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네. 맞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러면 종목을 고를 때 훨씬 그 종목을
또 고르는 게 더 쉽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대놓고 얘기 나온 게 뭐냐면 두산이라는 회사가 90% 지분 갖고 있는 두산 로보틱스라는 게 있는데 이건 협동형 로봇 관련주랍니다. 근데 이게 홈페이지 들어가 볼까요? 네. 홈페이지 잘 보이시면 1번 한번 찍어주시고요. 네. 이거 화면 돌아가는 거 잘 보이세요? 잘 보이시면 1번 한번 찍어주시고. 네네. 예, 요건데 요게 두산 로보틱스 홈페이지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요게 지금 연내에 상장할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오늘 굿뉴스 나와가지고 두산그룹 이제 두산이라는 회사도 오늘 급등을 했거든요. 이게 지금 삼성에 이어서 이제 두산 갖고 이제 테마를 또 띄우네요. 보니까 두산 이게 오늘 10% 넘게 급등했어요. 뽑아버렸대요. 거리 터트리면 삼성 다음에 두산.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로봇 관련주들이 그래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료가 두산 그 예전에 쿠팡 있죠. 쿠팡도 상장하는 것 때문에 테마주도 그때 많이 갔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쿠팡 그때 상장 기대감으로 많이 갔던 게 동방이잖아요. 물류. 옛날에 이만큼 갔잖아요. 그것도 연초에 가서 항상 연초에. 이거하고 KCTC 여기서 이만큼 갔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연말 연초에 네. 이때도 2월달에 나중에 마지막에 2월달에 급등했잖아요. 3월달에 고점식. 네. 그래서 대기업이나 큰 기업들을 끼고 호재 즉 테마가 테마와 관련된 호재가 나오면은 오래 갑니다. 우리 건전지 중에 왜 알카라인 건전지 있죠? 일반 중국산 싸구려 건전지 말고 알카라인 건전지처럼 오래 갑니다. 그럼 좋은 거죠, 여러분들한테. AI 테마주들도 안 내려와요 지금. 뭐 AI나 로봇이나 뭐 같이 합쳐서 지능형 로봇 관련주로 처음부터 이렇게 시작을 했으니까요. 그죠? 네. 그래서 지금 테마주 장세가 맞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로봇 테마주를 뭐 너무 짧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공략을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도 결국에 로봇으로 돌리는 게 많거든요. 네. 그쪽 종목들도 보면 뭐 이삭 엔지니어링, 티라유텍 이런 거, 티라유텍 이런 거 보세요. 차트를 다 만들어놨죠. 사는 얘기는 아니고요. 만들어놨잖아요. 네. 앞으로 여기를 제끼느냐 아니면 시간을 끄느냐 이거 세 가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종목들이 안 내려갑니다. 안 내려가요. 이걸 긍정적으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뭐 요즘에 증시가 이제 하락 나올까봐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솔직히 미국이 금요일날 급락한 거 맞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코스닥은 안 빠졌잖아요. 근데 테마주가 그러면 로봇 이거 하나만 갔느냐? 아니라니까요. AI 테마주들도 간 거 있고 우두머리급들도 급락 나온 거 없어요 오늘. 그리고 테마주가 이거 말고도 많아요. 요즘에 대통령이 뭐라고 한마디 하면 테마주들이 막 움직이죠. 그 중에 오늘 뭐 예를 들어서 AP 위성 이런 거, 그러니까 우주항공 관련된 이제 얘기를 쭉 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요즘 또 갑니다. 대통령이 뭐라고 한마디 하면 갑니다. 대통령의 뭐 권력이 강해서 뭐 그렇다기보다 그런 거 정치적인 거는 이제 여기서 신경 안 써도 되고 그냥 정말 테마주가 요즘에 잘 가는구나. 호재가 나오면 이게 잘 붙는구나. 반영이 잘 되는구나. 그게 바로 개별주 장세, 테마주 장세예요. 테마 장세는 뭐냐면 재료가 딱 나오잖아요. 그럼 바로 붙어서 가는 거예요. 제가 그런 비유를 많이 들잖아요. 이제 바짝 마른 장작, 물에 흠뻑 젖은 장작. 작년에는 이제 물에 흠뻑 젖은 장작처럼 아무리 좋은 호재가 나와도 종목들이 안 갔어요. 작년에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지수가 안 좋고 떨어질 수 있어요. 개인들 투매할 수 있어요. 그래도 어떤 호재가 나왔을 때 테마가 형성돼서 가면 그래도 어려운 그런 장에도 수익을 낼 수 있거든요. 근데 작년에는 투매는 투매대로 나와, 지수는 지수대로 빠져, 예? 호재가 나와도 안 가. 미치는 줄 알았어요. 그렇죠? 네. 근데 올해는 어떠냐면 지수가 미국에 떨어져도 안 떨어져, 악재 나와도 반영 안 돼, 호재 나오면 쭉쭉 가고 안 내려와 이러고 있는 거예요.
AP성이 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 조금 올라가다가 막 급락하고 막 그랬어요. 안 그랬나요? 내내 그랬지. 이거 뭐예요? 엄청나게 좀 센 거예요. 테마 장세가 맞다니까요. 안 내려오잖아요. 이거하고 그 다음에 요것도 있어요. 파이버 프로. 좀 이름이 생소하실 수 있는데 요게 오늘 16% 급등했어요. 바닥에서 올라오는 거죠. 이것도 그 우주항공청 뭐 그런 관련이 있습니다. 우주개발. 예, 보시면 이것도 16% 급등. 거래도 좀 있고요. 괜찮은 차트도 괜찮고. 자, 이런 게 움직였고, 그 다음에 이제 저출산 관련주들이 보면은 목요일날 시간에 상한가 갔다가 금요일날 시초가 대비 음봉 맞고 끝났죠. 오늘 어때요? 메디앙스 보죠. 목요일날 8% 급등, 시간에서 상한가, 그 다음날 11% 급등 출발, 마이너스 4% 마감. 끝난 것 같죠? 이런 식으로. 음봉 때리면서. 음봉 엄청 크지 않습니까? 오늘 근데 장중에 5%까지 급등했어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가짜예요. 이 음봉이 가짜든 이 양봉이 가짜든. 누가 가짜라고 제가 얘기를 안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판단해 보세요. 둘 중에 하나는 가짜예요. 둘 중에 하나는. 그 다음에 캐리소프트도 음봉 맞았지 않습니까? 여기도 오늘 양봉 한 8%까지 급등했었어요. 끝날 때도 5%로 끝났고, 아가방 이것도 음봉으로 끝났지만 오늘 장중에 7%까지 올랐고 5% 상승 마감. 그리고 제로투세븐 10% 음봉으로 끝났죠. 이것도 오늘 장중에 8%까지 올라갔었어요. 똑같습니다. 4개 다. 둘 중에 어제 금요일 날 음봉이 가짜든 오늘 양봉이 가짜든 둘 중에 하나 가짜인 거예요. 이런 흐름이 잘 안 나왔죠. 왜냐하면 작년에 이거 욕 나옵니다. 아가방 이런 음봉 꽂으면서 바로 나가 떨어졌거든요. 작년에 진짜 최악이었어요. 진짜. 근데 지금은요 안 떨어지죠. 자,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가방을 지금 사도 되나요? 그 소리가 아니라 제로투석을 지금 사도 되나요? 그 소리가 아니고 시장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작년에 얼마나 진짜 잔인하게 했습니까? 캐리소프트. 아이고, 차라리 급등을 하지 말지. 막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막 끌어내렸거든요. 근데 지금 어때요? 지금 캐리소프트는 여기가 좀 안 좋아서 이건 좀 넘어갈게요. 지난주에 설명했었죠. 왜 그런지. 뭐 제로투세븐 작년에 막 무너져 내렸잖아요. 그냥. 지금 어때요? 안 무너져요. 오히려 이때는 앞에는 자꾸 고점을 낮추면서 떨어졌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근데 지금 어때요? 저점을 자꾸 높이잖아요. 자꾸 위에만 보지 마시고 밑에를 보세요. 저점이 자꾸 높아지죠? 강하다는 거예요. 누구보다? 대형주보다 개별주 탐화적 훨씬 강하고 지금 수급도 많이 좋아졌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음봉이 나왔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양봉 나왔잖아요. 이거는 아주 긍정적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이게 왜 긍정적인지 또 설명을 하려면 너무 오래 걸리는데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 이제 뭐예요? 대통령이 뭐라고 하면 그 말이 호재가 돼서 실제 종목들을 움직이기도 하고 시간의 상한가 또는 장중 상한가를 보내잖아요. 여기서 이제 수익을 많이 내시면 되죠. 자,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고 혹시 오늘 이재명 씨 그 국회에서 그 체포 동의안인가요? 그거 부결됐는데 그거 관심 있는 분들 1번 찍어보세요. 얘기해드릴까요? 말까요? 최근에 저는 이재명 씨 얘기를 거의 안 했는데 얘기해드릴까요? 말까요? 여기 반응이나 좀 보죠. 유튜브 쪽에 해드릴까요? 말까요? 시간에 종목 움직이는 것도 좀 있는데 해드릴게요. 네. 가볍게 드리세요. 가볍게. 이재명 씨가 오늘 뭐 하루 종일 보니까 이재명 씨 뉴스로 도배가 됐던데 뭐 대충 내용은 이렇습니다. 국회에서 이재명 씨 체포동의안이
상정됐는데 뭐 비밀 투표로 해서 이제 투표가 있었대요 국회의원들. 근데 부결됐답니다. 그래서 체포 동의안이 부결됐으니까 체포는 안 당하는 거죠.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 이탈표가 뭐 최대 37표가 나온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네, 이런 얘기가. 그래서 온통 지금 시끄러워요 지금. 음? 네. 이 결과가 이제 자 이건 정치 얘기고 자 그래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분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관심도 없고 우리의 관심은 주식이니까. 시간에서 보면 어떤 종목들이 올라갔는지를 볼까요? 자, 보면 무림페이퍼나 뭐 이런 것들은 이제 회사 실적이 좋아서 그랬다나 아무튼 뭐 그래서 올라온 거 무림 시리즈들은 네. 여기 보면 남아토건이라고 이게 그 9% 급등했거든요. 상한가 직전에 끝났네요, 그죠? 네. 이낙연 씨 테마주, 그쵸? 이낙연 씨 테마주고 이걸로 봐야 되겠구나. 네. 다시 네. 남아토건 9.46%, 이낙연 관련주, 남선알미늄 우선주, 이낙연 씨 관련주고요. 역시. 그리고 잠깐만요. 여기 보면은 남아산업, 남선알미늄도 그렇고 남아산업, 이낙연 씨, 남선알미늄, 이낙연 씨, 그리고 PM풍년은 김동연 씨. 최근에 조금 빠졌었잖아요. 민주당에서 하도 그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이제 친명 이재명 씨 쪽 지지하는 그 국회의원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체포동의안 압도적인 뭐 저기 표차로 부결될 거라고.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 30표 이상 이탈표가 나오니까 당황했겠죠. 네. 그래서 지금 요런 쪽이 올라갔어요. 시간에 의해서. 그래서 최근에 있었던 낙폭을 좀 많이 하겠죠. 그리고 밑에 보면 더 움직였는데 더 보여드릴게요. 로보스타는 로봇 관련주고 여기 밑에 보면 범양 권역이죠. 이게 원래 옛날에 처음에는 여기 파동 두 개 보이시죠? 여기는 이낙연 씨였어요. 이낙연 씨 중에서 개인들이 가장 사랑했던 종목 중에 하나죠. 여기는 이제 이재명 기본주택, 요거는 윤석열 정부 정책 바뀌었어요. 네 파트로 나뉘어요. 이낙연 후발주, 이낙연 후발주, 이재명 기본주택 세 번째가 싹 바뀌니까 이재명 씨가 이제 그때 안 될 것 같으니까 막 급락했다가 실제로 폭락했거든요. 이재명 씨 낙선하고 나서 갑자기 우리는 윤석열 그러더니 또 올라갔어요. 배신을 그렇게 잘해요. 네. 알고 계세요. 배신을 잘해요. 싹싹 바꿔요. 오늘 시간에 의해서 갑자기 나는 이낙연 2.95%, 종목은 죄가 없어요. 그죠? 네. 그 다음에 부국철관 이낙연 2.7%. 뒤에 보면 주현테크도 주현테크 빼먹거나 4%짜리 주현테크 이낙연 이해가시죠? 네. 그만큼 이재명 씨가 오늘 위기였다는 거예요. 위기. 민주당에서 이탈표가 많이 나왔대요. 제가 뭐 정치 전문가 아니라서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제가 설명은 못 하겠는데 아무튼 많이 나왔답니다. 네. 근데 이제 여기서 궁금한 거는 그럼 한동훈 씨 테마주는 시간에 의해서 어떻게 됐을까? 볼까요? 이쪽으로 듣고 뭘 볼까요? 5%를 가야 되겠죠? 시간에 의해서 2%. 차트는 솔직히 PM풍년이랑 남아통공보다 이게 나아요. 안정되어 있거든요. 네. 그 다음에 오리콤 잠시만요.
네네. 목소리 잘 들리시면 1번 좀 찍어주세요. 네. 잘 들리시죠?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 네네. 계속 이어서 할게요. 네. 잠깐 전화가 와가지고. 네. 그 다음에 오리콘을 볼까요? 오리콘. 시간에서 많이는 아니고 1.7%. 근데 차트는 되게 안정돼 있어요. 차트만 놓고 보면은 PM 풍년하고 남아토건보다는 이게 나아요. 차트만 보면. 그리고 이낙연 씨는 6월 달에 들어오신대요. 원래 6월 달에 들어오기로 예정돼 있었는데 조기 귀국설이 있었는데 그러진 않고 6월 달에 들어오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바뀔 수 있겠죠. 노을 시간에서 2.6% 상승. 근데 거래량이 별로 없어요. 잘 보시면 오르긴 올랐는데 거래량이 5,000주밖에 안 돼요. 시간에서는 별로 돈이 안 쏠렸어요. 차트는 별로예요. 내려올 만큼 내려왔는데 좀 준비가 덜 되어 있는 차트예요. 이거 세 가지만 보면은 5파스넷이 차트가 안정되어 있어요. 떨어지다가 말고 들었다 놨다 하면서 방향을 틀고 있으니까 이게 안정된 차트고, 그 다음에 노을 요거는 약간 무너져 있는 차트예요. 그리고 오리콤 안정되어 있는 차트예요. 누가 제일 낫다고요? 5파스넷이랑 오리콤이 괜찮아요. 네, 노을은 별로예요. 근데 이제 바닥에 있는 거 좋아한다? 무방 볼까요? 근데 이거 좀 뭐 바닥이니까 괜찮아요. 디지캡 우리가 다 팔았는데 요건 지금 누르고 있고. 참고해서 보세요. 차트가 제일 지금 만들어져 있는 게 오리콤이랑 오파스넷이다. 네, 참고하시면 되죠. 나는 한동훈 씨가 싫어요. 그러면 뭐 다른 쪽에서 찾아보시면 되고. 김동현 씨 테마주는 지금 많지가 않아요. PM 풍년 위주로들 많이 하시는데 김동현 씨 테마주는 지금 많지가 않습니다. 네, 그건 다음에 좀 많이 움직이거나 아니면 그럴 기미가 보이거든 얘기를 좀 해드리죠. 네. 자, 오늘 이제 강의한 거를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 로봇 테마주가 좀 더 움직일 것 같습니다. 관심 갖고 지켜보시고, 그 다음에 미국 증시가 뭐 금리 인상 이런저런 이슈 때문에 막 흔들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마주 장세는 계속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긍정적이다 이 얘기. 네. 그래서 이제 혼자 하시는 분들은 혼자 하시는 분들은 말 그대로 혼자 해야 되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셔야 되고, 이거를 지금 다른 개인들과 다르게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망설이지 말고 회원가입하고 들어오세요. 뭐 라이브 방도 있고 문자 방도 있고 카톡방도 하나 새로 만들어 놨으니까 본인 취향에 맞게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공략하는 종목들 같이 수익 내실 수 있으니까. 저희도 로봇주 사는 거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수익을 많이 낼 거니까 같이 들어오셔서 수익들을 좀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3사 이제 내일 또 얘기해 드릴 건데 3월 달엔 큰 급락은 잘 안 나와요. 대신에 흔드는 건 나와요. 흔드는 거. 그게 어떤 의미인지 내일 또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2월달 뭐 오늘 내일 딱 이틀 남았는데 마무리 잘 하시고 내일 저녁 방송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지금까지 진거승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뒤에 김 실장님 방송 또 이어지니까 또 많이들 시청하세요. 네.